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이제 경찰 간부 우리 오늘 37번부터 40번까지 여기 숫자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33번부터 36번까지가 아니라 37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37번부터 40번까지 제일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문 문제가 모두 40문제여서요. 제가 총 10일 동안 벌써 일주일 하고도 한참 지났죠. 네, 일주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풀어봤는데 문제가 아주 연습해볼 만한 좋은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칭찬하면서 이 문제 꼭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마무리도 예쁘게 잘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37번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문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실험 집단 구성한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험 집단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는 성숙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구자의 측정 기준이나 측정 도구가 변하는 건, 네, 이거는 측정 도구의 변화 요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자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죠. 실험 집단의 구성원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평사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요거는 호손 효과고요. 아시겠지만 호손 효과는 내적 타당도 저해보다는 외적 타당도 저해 요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게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연구 기간 중에 실험 집단 중에 일부가 탈락해 남아있는 최종 실험 집단의 구성원이 최초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 요거는 아시겠지만 상실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3번이죠. 38번으로 갈게요. 정책 집행연구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하향입니다. 하향식 접근은 집행 참여자들의 상호작용보다는 결정자의 결정된 정책 목표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상향식 접근 방법,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향적 접근 방법. 집행의 성공적인 여건은 정책 결정자가 얼마나 제대로 정책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의도대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느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맞고요. 4번, 상향적 접근 방법은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성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급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결정되는 과정까지 나타나야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38번에 정답되는 건 1번입니다. 자, 39번 가보도록 할게요. 정책 변동 이론 중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의 내용으로 모형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활동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 하위 체계에 중점을 두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이렇게 생겨놓은 정책 정부 조직에서 여기를 결정자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집행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 이들 사이의 관계만 가지고 하향이다 상향이다라고 설명했던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이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지지 연합 세력들 이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정책의 하위 체제를 구성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책 하위 체제 모두에 중점을 두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정책 변동과 그 안에 작용하는 정책 지향적인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지지 연합들의 신념 체계의 변화가 생기면 그게 정책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정책 지향적인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선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기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말씀해 드렸고요. 자,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우선순위 및 인과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요 다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각각의 지지 연합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요, 현재 제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지지 연합들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어떻게 정책을, 어떤 정책부터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의 결정자는 이 다양한 정책 지지 연합들 사이에 있는 가치, 그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인과관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가면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연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선 표현일 것 같은데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결국 다양한 지지 연합 세력들의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리고 이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현재 지지 연합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 또 이런 인과관계.
얘가 원인이 되어서 이게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또 원인이 되어서 이 만들어진 정책이 원인이 되어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러한 인과관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지연합의 신념체계는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부차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 지방제에서도 출제가 되었던 표현이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가나다라 4개의 선지 모두가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모형 중에서 주조 집단별 분류 중에 동원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사회 문제, 정부 의제, 공중 의제 순으로 전개가 된다. 맞고요. 자, 권력 집중형의 국가, 불평등 사회, 시간이 급박한 경우, 그리고 국민이 사전에 알면 곤란할 때, 이때 사용하는 건 동원형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접근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서 정책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반드시 얻어내야 하죠. 맞습니다. 정부 부문의 힘이 강하고요. 민간 부문 힘이 좀 약한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의 정답되는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40번까지 경찰 간부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소방간부 제가 경찰 간부라고 지난번에도 아니 소방간부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부터는 소방관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자, 오늘 정말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만나요. 안녕.